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역사 왜곡부터 영토 문제, 정치적 문제까지 모두 얽혀있는 중국의 대규모 프로젝트 동북공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어느 정도 되시나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대다수 한국 분들이라는 가정하에 아마 여러분들 대다수는 중국에 거부감을 가지고 계실 듯합니다. 실제로 2023년 6월 여론조사업체 한국여론평판연구소 전국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국에 호감이 안 간다고 응답한 비율이 74%를 기록했죠. 10명 중 7명 이상이 중국을 비호감이라 생각하는 겁니다. 심지어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 하더라도 중국 정부에 대한 비호감도는 큰 차이 없이 높았습니다. 자신을 우파라고 밝힌 응답자의 80%가 좌파라고 밝힌 응답자는 70%가 중국 정부를 비호감이라 말했죠. 그런데 우리는 왜 중국을 비호감으로 느끼는 걸까요? 사실 퓨 리서치센터 자료에 따르면 2002년까지만 해도 한국인 66%는 중국을 좋아한다고 응답했는데 말이죠. 대체 약 2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호감도가 이렇게 극적으로 뒤바뀐 걸까요? 저는 중국인을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중국을 좋아하지는 않죠. 정확히는 중국 정부, 공산당이 싫지 중국인이 싫은 건 아닙니다. 중국인을 개인적으로 몇 번 만난 적이 있는데 다들 한국을 좋아하고 그렇게 막 개념이 없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무개념하면 떠올리는, 민폐하면 떠올리는 중국인들은 대부분 채널에서도 다루었던 어린 시절에는 홍위병 활동을 하고 정부에서 나누어 주었던 땅들이 개혁개방식이 대박을 치면서 돈을 번 땀아들이죠. 물론 중국 특유의 문화나 시민의식 때문에 중국을 싫어하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중국의 이미지가 안 좋아진 건 중국 공산당, 특히 지금 주석을 하고 있는 시진핑의 막장 짓거리와 한국을 상대로 시도하는 지긋지긋한 역사 왜곡, 더 나아가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통째로 뺏어가려는 정부 차원의 움직임의 영향이 큽니다. 중국은 몇 년 전부터 김치와 한복, 아리랑 심지어 판소리마저 자국의 문화유산이라는 헛소리를 공공연히 하고 있죠. 비교적 최근인 2024년 3월에는 백두산이 중국명 청바이산으로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에 등재되어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백두산이란 이름이 앞으로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죠. 실제로 이미 구글에 영어로 백두산을 검색해보면 34만 개의 자료가 나오지만 청바이산은 무려 129만 개의 자료가 나옵니다. 이미 세계적으로 청바이산이 백두산보다 훨씬 더 널리 사용된 용어가 되어버린 것이죠. 많이들 들어보셨을 동북공정이란 동북변강 역사여 현상계열 연구 공정의 줄임말로, 이를 한국말로 풀이하면 동북변강 지역의 역사와 현실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 프로젝트입니다. 동북공정은 2001년 중국 정부의 핵심 싱크탱크인 중국사회과학원에 설치한 중국변강사지 연구센터가 동북지역의 세계선과 연합하여 시작한 대규모 프로젝트이죠. 이 프로젝트의 주요 작업은 고대 중국 영토연구, 동북지방사연구, 동북민족사연구, 고조선 고구려 발해사연구, 중조 관계사연구, 중국 동북변경 및 러시아 원동지구의 정치 경제 관계사연구, 동북변경의 사회안전 전략연구, 조선반도 형세 변화 및 이에 동북지역 안정에 미치는 영향연구 등으로 나뉩니다. 한마디로 동북지역에 대한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는 프로젝트이죠. 참고로 동북지역을 중국어로는 둥베이라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만주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곳입니다.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 장성을 동북삼성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왜 중국은 이 동북지역에 집착하며 갑자기 역사와 현실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겠다고 나선 걸까요? 또 한국과는 무슨 관계이길래 한국은 중국의 동북공정 프로젝트를 예의주시하며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걸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동북공정은 중국 정부 주도의 역사 왜곡 프로젝트입니다. 첫째로는 공산당에게 불리한 역사를 가리시면 논란이 생기거나 충성심이 약해질 수 있게 숨기거나 왜곡해버리는 것이죠. 둘째로는 명분입니다. 역사를 입맛대로 바꾸며 침략, 탄압, 감시와 검열 등 필요에 따라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이죠. 이렇게만 보면 우리와는 관계가 없어 보이는데 동북공정은 그 어느 나라보다 한국과 관계가 깊습니다. 역사 말고 현재 말이죠. 만주 즉 동북지역은 과거 고구려가 지배했던 땅입니다. 또한 고구려가 멸망한 후 그 유민들이 대조영을 중심으로 만주 지방에서 부흥운동을 벌여 발해를 건국하기도 했죠. 비록 발해가 요 나라의 침공을 받아 멸망하게 되면서 우리 민족은 만주의 지배권을 상실하게 되었지만 어쨌든 동북지역은 과거 한국 고대왕조의 역사가 담긴 지역인 겁니다. 중국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과거 고구려 땅이었던 곳을 현재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고구려의 역사는 중국의 역사라
역사라 주장하고 있죠. 과거든 현재든 우리 땅에서 벌어진 일은 모두 우리나라의 역사라는 주장 하나로만 고구려 역사를 뺏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중국도 나름 여러 가지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구려는 한나라가 설치한 한사군인 현도군에서 건국된 지방정권이었다. 고구려는 활동 중심에 있어서 몇 번의 천도가 있었지만 결코 한사군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고구려가 줄곧 중국 역대 중앙왕조와 군신관계를 유지하였고 중국 밖으로 벗어나기 위해 그 관계를 스스로 끊지 않았다. 고구려 멸망 후에 그 주체 집단이 한쪽에 융합되었다. 고구려와 고려 및 조선족은 혼동해서는 안 된다. 고구려와 고려의 왕씨는 혈연적으로 다르며 시간적으로 250년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역사적 계승성이 없기 때문이다. 당연히 이 주장들 아니 근거들에 대한 자료는 없거나 날조된 것들입니다. 실제로 한국의 역사학자들이 다 반박한 내용이죠. 반박 내용은 좀 길어서 댓글에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동북공정의 주된 목적은 사실상 고구려와 발해를 중국사로 편입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중국 정부나 중국 학자들이 멍청하기 때문에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중국은 고구려와 발해가 한국 고대왕조의 역사라는 걸 분명히 인지하고 있지만 어떻게 해서든 이 역사를 자기네 것으로 만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역사 왜곡과 역사 뺏기 시도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대체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에서 말했던 공산당에 대한 충성심 그리고 명분 말고도 핵심적인 이유는 사실 중국이 대내적으로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당국이 동북공정을 추진한 이유에는 여러 가지 배경이 있는데 핵심은 중국이 다민족 국가라는 것이죠. 현재 중국은 한족과 55개의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나라입니다.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한족으로 전체 인구의 약 92%를 차지하죠. 나머지 55개의 소수민족은 전체 인구의 8%밖에 안 됩니다. 인구가 이렇게 적은 데다 중국에서 소수민족이 번번이 차별과 핍박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떠올리면 이들에게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 중국 당국은 이 소수민족을 하찮게 여기는 동시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8%에 불과한 소수민족이 중국 전체 영토의 64%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이 땅들에는 많은 양의 자원까지 매장되어 있고요. 중국은 이들이 저마다 독립해서 나라를 세우는 일이 벌어질까봐 즉 중국의 영토가 줄어들까봐 늘 노심초사하는 것이죠. 중국의 불안은 1989년부터 본격화되었습니다. 1989년 동구권 국가들이 줄줄이 해체되고 1991년에는 소련이 러시아를 포함한 15개의 공화국으로 분리되는 일을 지켜보면서 중국 정부는 혹시라도 같은 일을 겪게 될까봐 불안을 느끼고 국경지방의 소수민족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그러다 1994년 김일성이 사망하면서 북한의 앞날이 불투명해지자 어쩌면 남북이 통일할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탈북자들이 대거 중국으로 넘어오는 사태까지 발생하자 중국은 동북지방의 정체성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면서 대책을 세우기 시작하죠. 소수민족을 통합하기 위해 다시 말해 소수민족이 중국을 벗어나 독립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게끔 소수민족 각자의 역사를 중국 역사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중국 연예인들이 하나의 중국을 외치며 소수민족의 독립을 반대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죠. 그런데 동북공정이라는 이름으로 국가 차원의 대규모 프로젝트가 시작된 것은 2000년 이후부터입니다. 왜 이때부터 동북공정이 시작된 걸까요? 당연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핵심적인 이유는 2000년 6월 15일 김대중과 김정일이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하며 평화통일에 가까워진 모습을 보였거든요. 2001년에는 한국 국회에서 제중동포의 법적 지위에 대한 특별법이 상정되었죠. 중국이 한반도의 통일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일단 분리되어 있던 두 국가가 묶이면서 역사적 명분을 공고히 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또 하나는 한국이 주한미군이 주둔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통일을 하면 미군이 유사시 중국까지 육로를 통해 한방에 진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미국과 국경을 맞대는 것과 같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통일이 매우 꺼림칙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만약 중국이 한국에 압박을 가하거나 군사를 배치한다면 주한미군이 없다면 한국과 중국의 갈등이지만 주한미군이 있다면 한미 대 중국의 갈등으로 번질 우려가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의 소수민족이지만 한민족 혈통을 지닌 조선족들은 중국의 동북 삼성에 다시 말해 중국이 예의주시하는 동북지방에 집중적으로 모여 살고 있습니다. 이들이 만약 독립하여 통일 한국으로 넘어가겠다고 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매우 곤란하다 못해 끔찍한 일이 되어버리죠. 중국이 조선족의 문화이기도 한 김치와 아리랑, 한복, 판소리 등을 자기네 것이라 주장하며 중국에 귀속시키려 하는 것도 남한 또는 북한과의 유대를 끊고 조선족의 이탈이나 독립을 막으려는 목적 때문입니다. 2001년에는 북한이 고구려의 고분군을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 등록 신청을 했는데 중국은 바로 다음 해인 2002년 2월 28일부터 공식적으로 동북공정을 출범했습니다. 만약 북한이 신청한 고구려 고분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받는다면 중국이 고구려사를 중국의 역사로 주장하는 명분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때문이죠. 실제로 중국은 북한이 신청한 고구려 고분군의 세계 문화유산 등록을 방해했고요. 이런 행동은 장기적으로 볼 때 남북 통일의 국경 문제를 비롯한 영토 문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도 볼 수 있죠. 중국의 동북 공정 추진이 본격화되자 사람들과 학자들은 중국의 분노를 느끼며 정부의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문화를 빼앗으려고 하는 데서 오는 분노였고, 학자들은 중국의 목적이 뻔히 보이기 때문이었죠. 한국 정부는 중국의 역사 왜곡에 대처하기 위해 2004년 3월 고구려 연구재단을 발족했습니다. 하지만 팩트로 이야기해도 그건 모르겠고 우리는 이게 맞다고 본다라고 우기는데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었죠. 참고로 동북공정은 2007년에 종료되었지만 2002년 중앙과 지방의 기관이 연합하여 추진한 프로젝트가 끝난 것일 뿐, 지금도 동북공정을 통해 개발된 왜곡 논리를 구체화하는 작업이 지방의 동북 삼성에 의해 계속 추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중국이 백두산을 창바이산으로 유네스코에 신청한 것처럼 중국은 다방면으로 동북 지역의 역사를 왜곡하고 한국의 것을 자기네 것으로 만들며 소수민족의 이탈을 막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죠. 중국의 역사 왜곡은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사건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 사건은 거민정 교과서 중에 하나인 새로운 역사 교과서가 문제가 된 것이지만 중국은 정부기관이 나서서 역사 왜곡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무엇보다 일본은 사상과 이념, 성향의 문제라면 중국은 자신들의 이득을 위한 것이죠. 합의나 대화로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동북공정은 정부는 물론이고 국민 모두가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사안입니다. 계속 이야기했듯 단순 역사 문제가 아니니까요. 중국은 그걸 누가 믿어 하고 자칫하면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을 통해 전략적으로 중국의 통일과 안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한반도의 정세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시진핑이 2017년에 만났을 때 한국은 원래 중국의 일부였다라고까지 말하는 것을 보아 후에 한국에 영향을 끼칠 명분을, 혹은 적어도 북한에 일이 터졌을 때 자신들이 먹으려고 할지도 모르죠. 실제로 북한 경제가 중국에 거의 대부분 의존하는 상황에서 중국에 완전히 종속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역사 왜곡부터 영토 문제, 정치적 문제까지 모두 얽혀있는 중국의 대규모 프로젝트 동북 공정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